안녕하세요. 요약집 55쪽. 요약집 55쪽. 자, 지금 우리 제2편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물권 배우고 있고요. 1장 지난주에 총칙을 배웠죠. 물권 총칙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물권 변동 원인과 그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 물권의 효력 중에 다 배운 게 아니고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줘야 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시. 그 다음에 이제 2장, 오늘은 2장 이제 점유권 배울 텐데, 점유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장 이렇게 그 이하 물권 쭉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3장부터 9장까지를 점유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본권이다 이런 표현도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점유권, 본권. 그러면 이제 점유권 편에서는 이거지. 점유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이거 배울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점유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게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 부지의 점유자. 자, 문제 양가로 1번 봐 맨 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요약집 55쪽. 지금 이거 상상을 해서, 자,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그럼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갑이다고 을이다고? 이걸 외우느라고 을이다 이렇게. 그럼 어째서 이걸 공부하냐면 나중에 을이 이 토지를 취득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을이.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여 건물이요.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구라고? 건물 소유자. 그럼 이제 이게 어째서 공부하냐면 이것이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대 을이. 그러면 갑은 지금 토지를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으셔 할 수? 그런 얘기라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갑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하고 있다.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으셔 할 수 있다. 그럼 토지 내놓으면 건물은 누구 것이야? 을. 그러면 갑은 그 건물을 가서 철거할 수? 그 무식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것이므로 갑은 이 건물에 대해 처분권이 없어. 지금 처분권이. 그렇기 때문에 갑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철거해 주시오 청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고.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자, 보충교재. 통 공부 안 하니까 내가 밑줄이라도 그어줘야 돼. 통 공부 안 하시니까. 자, 보충교재 몇 페이지 펴냐면 51쪽을 펴보셔. 보충교재 51쪽에 위에서 양가로 3번 보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 나오죠? 여기 별표 해놓고 여기는 매년 나온다고. 이게 20년 동안 계속 나왔어 이게. 여기 봐. 타인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토지 점유자는 누구다고? 을.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으셔 할 수 있어.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썩 꺼져라고 퇴거하라 할 수? 퇴거는 안 돼. 을의 건물이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해 주셔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
두 번째는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건물만 놓고 본다면 다 같이 미등기 취득자. 그럼 미등기 취득자가 건물에 처분권 있는 거지. 그래서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하시오 할 수 있다. 근데 을이 병에게 임대해 주어서 그럼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면 임차인에게는 철거권이 있겠어 없겠어? 임차인은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갑은 이 병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에게는 철거하시오 할 수는 없다. 그럼 임차인은 나가시오 할 수는. 그래서 쫓아내서 을에게 철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법률 관계를 쭉 써놨으니까 그 양가로 3번에 그 한 문제 나오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앞으로 이제 다시 55페이지. 그래서 5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을 다시 읽어본다. 토지 소유자와 시작.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그럼 1번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야. 복합적으로. 아셨지? 그래서 자 점유권 편에서 점유권의 유무를 지금 배우고 있어. 점유권의 유무. 1번의 점유권의 유무.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법률 용어로서 다 같이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그냥 읽고 말아버려. 그냥 여기는 그냥 보조자라고 쓰여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점유자라고 쓰여 있으니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라는 용어를 읽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 아니야. 점유권이 있는 거고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라고 쓰여 있지. 점유권이 없다고 알면 돼.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다 같이 지시.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8번을 봐. 쭉 내려와서 양가로 8번. 자력 구제권 나오나? 그럼 거기에 점유 보조자에게도 인정?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가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점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그으셔. 점유 보조자에다가 점유 보조자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만 쓰면 돼.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군인은 국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따른다고. 경찰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안 따라? 따르지.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거기야.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권이 없다 아시면 돼. 그러면 경찰이 여기다 총 갖고 있는데 깡패들이 와서 빼앗아가면 점유권 없으니까는 갖고 가서 두 방 쏴보고 가져오셔야 해야 돼. 안 뺏기도록 해야 돼. 그게 거기에 점유 보조자에게도 뭐는 있다고? 보충교재 55페이지 표. 자력 구제권. 그렇게 말면 돼. 근데 여기서 점유 보조자는 결론은 점유자다, 점유자 아니다. 근데 지시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같이 점유주.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점유보조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점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돼. 임대차 따라서 합니다. 임대차. 임대차에 의해서 임대인은 물건을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마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점유권의 유무와 관련하여 공부했고 점유권의 취득 원인에는 우리는 취득 원인에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안 써도 돼. 다 배웠으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있는데 취득의 모습에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든 누군가의 점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를 승계 취득. 승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던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면 이렇게 원인도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물건 주스면 원시 취득. 주순 사람으로부터 물건 사면 승계 취득 이렇게 두 개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다 같이 그 시기. 그래서 여기서 승계 취득 시기를 물어봐. 원시 취득은 그냥 물건 주스면 원시 취득이야 이게. 근데 승계 취득의 시기는 승계는 승계 받으면 승계 취득을 해. 승계 받으면.
그냥 책 이렇게 넘겨주면 승계 받았다고 그래. 그때 승계 취득한다고. 근데 문제는 자 양가로 2번을 봐. 이 갑의 땅을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샀는데 갑의 땅을 을이 샀는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등기하면 돼. 소유권 취득 시기는. 근데 점유권 취득 시기를 인도받으면 되는데 인도받은 날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등기. 점유권 취득 시기는 인도받은 때. 근데 인도받은 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 해주었다면 그 무렵에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양가로 2번. 매매로 인한 시작.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였냐면 다 같이 승계 취득 시기. 그럼 거기에 승계 취득 시기인데 거기다가 이전 등기 밑줄 그으셔. 이전 등기. 자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하게 되면 그 무렵에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전 등기 대신에 보존 등기를 물어봐 이렇게. 우리 시험은 무슨 등기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비교해 줘야 돼.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연습이 안 되면 이제 가서 연습이 안 되면 틀려야 되니까 다 같이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해하셨어요?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승계했다 안 했다? 했다. 자, 108레집에 판례집 가져오셨지? 판례집에 113쪽. 문제 4번. 페이지 판례집 113쪽 문제 4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아? 우리 중개사 시험이야.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보면 5번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 명의자는 그 무렵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밑줄 그으셔. 이전받았다. 밑줄. 보존 등기 될 무렵에 이전받았다. 맞아 틀려?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표상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그때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밑에 5번을 봐. 이렇게 쭉 줄을 봤더니 누구 문제야? 감정평가사 문제야. 밑에 보니까 비교해 놓으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두 개 비교하셨지? 잘했네. 잘했어. 그 다음 55페이지로 가. 보충교재. 여러분들이 이 보충교재를 잘 이해해 놓고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판례집에다가. 그래서 읽어보고 찾고. 그러면 지금 점유권의 취득 시기인데 그냥 그럼 상속은 특정 승계는 넘겨받은 때 점유권 승계했어. 포괄 승계는 상속인데 상속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토지를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이 을이 점유권을 승계해. 사망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도 그런 것들은 상속으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포괄 승계는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때 점유권을 승계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안 되니까 내가 쓸 수 없었다고 치면도. 자, 그러면 이제 점유권의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공부했고, 점유권의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다 같이 특정 승계.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 승계 취득 시기. 또 하나는 이제 공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포괄 승계 취득 시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효력으로서 포괄 승계 효력과 특정 승계 효력이 있는데 포괄 특정 승계를 하게 되면 이봐. 갑이 여기서 이렇게 점유를 쭉 하다가 을이 여기서 갑이 점유를 하다가 을이 매수해서 점유를 하면 매수해서 점유권을 승계하면 특정 승계의 경우는 특정 승계는 전 점유자가 여기서 갑이 여기서 10년간 점유해왔고 을이 여기서 10년간 점유한다고 했을 때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만 주장한다. 이거 분리할 수도 있어. 자, 여기다 점유에 분리가 가능하다. 그것이 자 특정 승계의 효과야. 3번 봐. 점유권의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분리가 빼기야. 빼기. 병합이 더하기. 분리와 병합이 가능하다. 특정 승계는. 근데 분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분리 여기다 써놓고 포괄 승계는 분리할 수. 상속의 경우는 아버지의 점유와 같은 거지. 그래서 분리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포괄 승계는 안 됨 이렇게 써. 포괄 승계는 불가. 포괄 승계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분리해서 자기 점유만 우길 수는 없다. 이것이 점유권의 특정 승계 효력이에요. 이해하셨나? 특정 승계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근데 포괄 승계는 더하기만 해야 돼. 더하기만. 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은 점유니까. 자, 양가로 4번. 상속인이 여기다 몇 줄 것이고 포괄 승계인이에요.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 근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자기의 고유다 이 말은 독특한 그런 뜻이야. 자기의 독특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 상속인은 해놓고 지금부터 가로 연다. 새로운 여기서부터 가로를 열어. 새로운 여기서부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가로 닫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읽어본다. 다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것이 상속인은 분리가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분리가. 여기까지 이해하셔? 그래서 이게 점유권의 취득 원인과 그 시기 그리고 취득했을 때의 효력을 배웠던 것이야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점유권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서 성립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거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점유권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몇 개 있어. 그래서 자 5번 봐. 그 5번 왼쪽에가 점유권의 효력 나오지? 5번 왼쪽에가. 그러면 점유권의 효력에는 4개가 나오네. 다 같이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력 구제권.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으로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점유에는 무엇이 인정이 돼? 추정력. 점유에는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추정력. 그러니까 추정된다 그 말은 그냥 듣고 말아. 추정된다 그 말은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이 추정이다 이런 말에 나오면 입증 책임 문제가 생겨. 따라서 추정되면 그 사람은 입증 책임 안 진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추정력이 미치는데 거기다가 양가로 5번에다가 점유의 추정력 나오나? 거기다 메모. 점유의 추정력에다가 육개장이요 6개점이요? 그렇지. 6개점. 6개점은 추정된다. 6개점은 뭐? 추정된다. 6개장이 아니야. 써놔. 6개점. 그럼 이 6개점에 이제 안 들어가는 게 6개점이 안 들어가는 게 무과실은 빼고. 테리 생각나 그 말이? 6개점은 해놓고 무과실은 빼고 이런 게 생각나? 아 선생님이 이 얘기하니까 어렴풋이 나기는 나? 그 집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6개점은 일단 써놓고 6개점 중에 자평공, 성계적 이런 것들 일단 써놓고 봐. 자, 평, 공, 선, 계, 적 이렇게. 근데 선이인데 대하 여기에 무과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 안 들어간다. 여기 써놓고 그럼 이제 밑에 봐.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점유 태양이 뭐냐면 모습이야. 점유 모습에 추정해서 자주의 자 동그라미 쳐. 자. 평원 점유의 평, 공연 점유의 공, 선이 점유의 선 이렇게. 자평공, 성계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점유 계속의 추정에 개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3번에 권리의 적법 추정에 적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6개가 나오다. 다시 한번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공연한, 선의점유, 계속점유, 적법점유. 지금 갑이 여기서 점유를 했는데 여기서 점유를 해오다가 을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매수점유. 그럼 을이 매수 점유했어. 그러면 갑이 여기서 10년간 점유했고 을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점유해 왔어. 10년간. 그러면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 있어 없어요? 승계하면 전 점유자가 갖고 있는 하자도 승계를 해. 그럼 이때 이제 이 을은 자기 점유가 10년이면 갑의 점유 10년이므로 20년 점유를 우길 수 있지? 몇 년 점유? 20년. 그러면 을이 20년 점유했을 때 을의 점유는 도중에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점유를 계속해 온 것이요. 다시 계속의 추정. 근데 이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에는 갑이 점유했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 다 같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그 동그라미 달라도에다가 시험이 달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같아야 달라도라는 말이 있어? 그런 말들을 외워놔야 시험에 합격한다고. 다르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달라도 추정된다. 자, 점유 계속의 추정, 계속은 외워놨어. 그 다음에 적법의 추정 이런 것이야. 지금 이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우기고 있대. 소유자. 그러면 소유권은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뜻이야. 이것이 적법의 추정이요. 근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등기이고 동산의 공시 방법이 점유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점유의 효력을 배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유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와 충돌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가 공시하고 우리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었지? 그러므로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꺽쇠 해놨잖아 지금. 자, 점유의 추정력을 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등기로 공시되는 무엇은? 부동산. 그러면 거기 봐. 유치권은 그럼 유치권자. 지금 우리 이 토지를 개간해서 유치권자라고 우겨. 그럼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돼, 점유로 공시돼? 점유로 공시되지. 그러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 맞아 틀려?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 거기다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다 몇 줄 것이고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 몇 줄 것이고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돼 점유로 공시해. 점유로 공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줘야 돼. 이렇게. 따라서 유치권자는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 소유권자는 자,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이 돼야 안 돼?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추정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부동산에는 소유권은 등기로 공시해, 점유로 공시해. 하여튼 이장님들이 안 계시는가 봐 집안에. 따라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있다고는 추정 안 된다. 다시 지상권 있다고는 저당권 있다고는 추정되지 않아. 이렇게 동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온다.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 선의 점유가 있어.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 있지 여기? 선의 점유가 무슨 뜻이냐면 조그맣게 써봐. 선의 점유에다 몇 줄 것이고 봐. 선의 점유는 이렇게 써. 제기시 악의로 간주. 악의로 간주. 미안. 소제기시. 이렇게 소제기시.
소재기시 악의로 본다. 이렇게 써버려. 뭔 얘기냐면 이렇게 써놓고 선의 점유란 이제 뭔 얘기하면 선의 점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의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이렇게 써. 본권이 있다고 선의 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러면 본권이 있다고 확신했다는 얘기에는 실제로는 본권이 없다 그런 뜻이야. 여기는 우리는 본권이 점유권 밑에가 본권 아니야. 그런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를 선의 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선의 점유자. 자, 이제 갑이 A에게 토지를 맡겨놨더니 A가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갑의 땅을 1번 갑의 땅을 2번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 을이 이렇게 등기해 놓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리고는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그 다음에 병 이렇게 넘어가서 병이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병에게 지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이제 불법 점유자인데 이 사람은 을로부터 매수했으니까 소유권은 취득은 못했으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있지. 그래서 누가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없는데 있다고 오신애잖아. 이런 사람들은 선의 점유자라고 그래. 다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유자, 여기보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이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 근데 이렇게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해서 갑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했더니 병이 갑이 을에게 벽에게 야 임마 을이 그 무효등기인데 그 서류 조작질해서 이렇게 등기해서 네가 산 거요. 그러니까 빨리 내놔 그랬더니 그러면 갑이 그런 사실을 적시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일이요. 버텨야 돼. 이 옆에서 김포에서 공부한 놈들은 버텨. 이게 무식하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알았네요. 가서 이장님하고 상의해보고 있다고 빨리 내놓아야 되는데 갈 대로 가라 자식아 하고 버틴다고. 그럼 소재기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소재기하면 병이 승소할 일은 1도 없어. 요즘에 1도. 100% 패소한다고 이렇게. 알았어? 그럼 이제 패소하면 이제 가서 집달리가 가서 짝대기 들고 쫓아내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내놔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지?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라고 불러. 그러면 내놓으라고 하면 좋게 내놓으면 될 텐데 안 내놓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제 소재기 한다고 여기서. 그럼 여기서 패소해. 그럼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간주한다면 이 사람들 도와주는 셈이야 이게. 계속 버티라고.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할 거 아니야? 그럼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효력이 생기게 해야 돼. 제기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해야 돼. 그래서 다 제악이 본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 동그라미 쳐. 그리고 악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는 추정이요 본다요. 이제 외운다. 선의는 제악이 본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이렇게 하나. 선의는 제악이 본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다. 선의는 언제 악의로 변해? 소재기식.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자주점유자는 언제 타주점유자로 변하냐 있지? 이거 공부해야 돼 이게. 근데 여기는 따로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 변화, 전환 과정인데 전환. 여기서 전환을 물어보는 게 요것만 물어봐. 다시 선의는 언제 악의로 전환된다? 소재기식. 그래서 여러분들 선의는 폐악이요, 제악이요? 근데 여기서 어째서 문제가 되냐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면 자주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타주점유로 변하거든. 다시 패타. 그러다 보니까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 때부터 악이요, 소제기시부터 악이요. 근데 자주점유자는 소제기시에
타주로 변해, 폐소 확정이 되어야 타주로 변해.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려 안 헷갈려? 그래서 외워놔야 돼. 잘 제약이 페타. 이해하셨어? 그래서 55쪽에 보충교재 55쪽에 위에서 지금 점유의 추정력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다 같이 자평공 성계적은 어찌 된다고? 추정된다. 근데 여기서 선이 인데 대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를 무과실점유라고 하는데, 거기 6개점에는 무과실점유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앞으로 무과실점유는 추정된다 그러면 다 틀려버려 이런 것들이. 무과실점유. 그럼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면 자 지금부터 취득쇼를 한번 가보는데, 보충교재 바로 취득쇼에 60페이지로 가봐. 60페이지. 보충교재 60페이지에 취득쇼 위에 박스에는 취득쇼에는 다 같이 점유취득쇼, 등기 점유취득쇼,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와 등기하고 점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취득쇼에는. 그러면 남의 땅을 자 갑에 소유하는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타인 소유의 땅을 을이 점유하는데 이때 자주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등기하고 점유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이야. 갑의 땅인데 을이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팔았다 이거야. 병에게. 그럼 병이 샀으니까 병은 등기했어도 소유권 취득은 못했지만 이게 무효등기니까, 그럼 병은 을로부터 샀으니 내가 소유자다라는 의식은 있겠어 없겠어? 이런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그래. 자주점유. 그래서 이 병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등기 없이 점유했으면 20년 지나면 등기해서 권리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면 몇 년 지나면 10년. 오른쪽을 봐. 오른쪽. 점유했을 때는 기간이 몇 년이요? 20년. 등기하고 했으면 그럼 여기 봐. 자,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갑이 소유하는 땅인데, 이 X토지는 갑의 소유하는 땅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팔아서 등기했다. 병은 소유권 있음 없음? 없어. 근데 소유권 없지만 점유는 하고 있어 지금. 소유권 없지만. 근데 등기해서 점유하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라 이것이 다시 등기 취득쇼. 등기 않고 했으면 몇 년 지나면? 20년. 자 그러면 20년과 10년인 경우 어느 것이 요건이 까다로워야 되겠어? 10년이 20년이? 그러니까 10년짜리는 여러분 자평공, 선무 여기까지 필요하고, 선무까지 필요하고, 10년짜리는 20년짜리는 여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봐. 다 같이 자평공. 그러니까 점유에 자평공 동그라미 쳐봐. 자평공.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기 좋게 딱딱 맞춰놨어. 앞에서부터 수학처럼 참 논리적으로 컴퓨터 이거 AI 인공지능처럼 만들어놨다고 이런 게. 그리고 오른쪽은 다 자평공, 선무. 거기 선무 보여 안 보여? 보이나? 근데 등기부 취득쇼의 경우에는 등기했을 때는 등기하고 점유할 때는 몇 년이고? 10년. 그럼 여기는 자평공, 선무까지. 근데 여기서 무과실은 추정돼야 안 돼. 그러므로 무과실은 취득쇼를 주장하는 스스로 병이 증명해야 돼. 스스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해야 돼. 점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해야 돼. 등기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방 점유하고 있는데 또 느닷없이 거기서 등기에다가 선의 무과실을 하면 깝깝하잖아 시방. 점유 배우고 있는데 또 느닷없이 등기에 대해서 하면 어쩔 때는 인간관계는 잘해놔야 되겠다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방 점유 배우냐 등기 배우냐.
근데 선이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어야 돼,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한 분들이 계시지?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때 여기 자평공 선무에서 선이 무과실은 등기를 믿은 것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해야 돼. 점유를 개시한 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하신 분들 많았지? 그냥 거기다가 함정에 많이 걸려든다는 거야.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 밑줄 그으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밑줄 그었지? 정리하자. 무과실은 추정이 돼, 안 돼? 안 돼.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요, 점유에 관한 것이야. 그렇게 써놨지? 거기다가 선이 무과실은 밑줄 그으시고, 선이 무과실은 밑줄 좀 잘 써야 돼. 닷새가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써놓으면 나중에 주의력이 생기거든. 써놓으면 있지. 나중에 한번 책을 볼 때 내가 어째 써놨지? 이렇게 생각. 내가 왜 써놨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 써놓으면 어째 써놨지? 그것도 안 들어. 그래서 써놓으면 그걸 알아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좀 깨달아야 와. 그래서 선이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 등기 아니라 이렇게만 써놔. 너무 많이 써놓으면 또 이거 생각을 안 한다고. 동의해?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 봐. 오른쪽 등기부 취득서에 등기부 취득서에서 3번에 점유 요건에 다 같이 자평공 선무 보였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애원았지? 남들은 61페이지 펴고 있는데 자기는 검은 거 칸을 보니까 남들은 여기 보고 있는데 왜 네 눈은 여기 있냐. 참 누구라고 할 수도 없고. 옥분이 너 좀 책 좀 잘 봐라. 하여튼 너 때문에 내가 강의 못 오겠어. 참. 오른쪽에 61페이지에 눈 다 돌려요.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봐.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선이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럼 다시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공부를 하려거든. 그래서 자 55페이지로 가. 55페이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점유권에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고 거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그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는 몇 개라고? 6개점. 5개요? 6개요? 6개. 다 같이 자평공, 성계적. 여기 6개의 6개점에 무과실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의는 언제 악의로 전환된다고? 제악의. 다시 선의는 제악의. 그리고 여기에 6개점에 무과실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등기부 취득서의 경우는 요건이 까다로워야 된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자평공 선무까지. 그럼 여기에 등기부 취득서는 자평공 선무까지인데 선무는 시방 6개점에 관한 것이 하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를 하게 된 점에 관해서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 점유권은 별거 없어. 그러니까 좀 쉬워. 근데 강의를 내가 잘하니까 쉬운 것 같지. 책 보면 복잡해 그거.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갑은 지금 X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계약 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해서 점유하다가 병에게 팔아서 등기도 해주고 점유도 넘겨줘서 점유도. 그럼 이제 소유자는 자 여기다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부손 있다. 이제 이게 소유자와 불법 점유자지. 그게 여러분들 양가로 6번이야. 점유자와 뭐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여기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럼 거기다가 6번에다 메모해. 6번에다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불법 점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야. 여기다가 불법 점유자, 적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와
또 누구와의 관계? 소유자의 관계. 이렇게 돼. 불법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 그럼 여러분들 여기 양가로 6번은 다시 뭐라고 써냐면 페이지 57 참조 이렇게 하고 넘어와. 페이지 몇 페이지 참조? 57페이지로 오셔. 페이지 57페이지로 와서 다시 27절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럼 27절 봤더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해놓고 뭐라고 되냐면 따른다. 소유자와 본권 있는 없는 점유자의 관계 나오지. 이제 밑줄 그으셔봐. 소유자와 본권 없는 점유자의 관계는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주로 언제 생기냐면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겨. 이렇게 주로 언제? 무효 취소 해제 시. 교회는 아픈 사람들도 기도하면 낫는다고 가니까 몸이 으스스 하면 기도로 가니까 코로나 걸려버리는 거예요. 몸이 으스스 하면 기도로 가. 근데 여기는 몸이 으스스 하면 기도하면 돼, 안 돼? 몸이 으스스 하면 오지 마라 여기. 몸이 으스스 하면 집에서, 그리고 집에서 한 5일 잘 드시면 낫는 거예요. 코로나 그거 겁먹을 거 없어. 그냥 그 호흡 있죠? 산소 깨끗하게 산에 잘 차 타고 가서 멀리 혼자 차 타고 가셔. 거기서 깨끗한 물 있지? 거기다 물 도롱뇽 알 같은 거 많아. 지금 산에 가면 개구리 알. 진짜요. 강화 이쪽 가면 도롱뇽 알이나 개구리 알에다가 그거 잡아먹고 뱀 잡아먹지 말고 그거 오히려 코로나 더 걸리니까 이런 거. 물 깨끗한 거 해서 먹으면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근데 할머니들이 아들한테 야, 저 산에 좀 가자 그러면 아들이 쬐끄마한 자식이 아들놈 6살 먹은 놈이 아이씨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지금 파자마 입고 12시 반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서 사러 간다고. 걱정 마 사다 주니까 처먹어 이제. 아들놈이 잘 처먹어 이렇게. 근데 70 먹은 할머니가 9시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미쳤네 미쳤어.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어머니가 좀 정신 이상한 헛소리 한다 이런다고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여름 지금 같은 경우도 몸이 안 좋으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 가자 그러면 바쁜다고 안 간다고 자식들이. 그냥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애통 터지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위로받을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교회 가는 사람들 심정 이해하겠지? 교회 가는 사람들 심정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야. 다 퇴 죽이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랑교회 있잖아.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재인이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 가는 거예요 거기에. 화병에 물이 용광로와 같은 끓는 그런 여기다가 그냥 가서 불만 딱 붙으면 팡 터져버리게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이게 누구장 때려 죽이거나 또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자식들 죽일 수 없잖아 자식들. 그래서 가는 것 같아.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래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다니셔. 그냥 다니시더라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다니시라고. 그래 거기에 헛소리 오고 있네. 지금 시간 없는데. 에어본다 무효 취소 해제. 그럼 여기야 여기.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니까 유효 등기요 무효 등기요. 그리고 병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갑은 불법 점유자 병에게 물건 내놓으실 수 있어 없어? 자, 외운다.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건 내놓으셔. 그 다음에 네가 썼으니까 내가 지가 썼어 안 썼어? 남의 물건 썼으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 남자가 남의 여자 손 잡으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아보면 돈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이제 앙심 품고 미투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돼. 만졌으면 돈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봐 아예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안 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할아버지들은 돈이 있어 없어?
할아버지들 눈이 어두운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눈이 장 멀쩡해봐라. 그럼 이쁜 사람 다 보일 거 아니야. 가서장 가다가 다리 확 부러진다고. 할아버지들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못 만지게 안 보여. 자, 우리 이게 누구냐 이렇게 해서 막내냐? 근데 막내는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근데 눈이 잘 보이면 알지 이유가. 그래서 조물주들이 할아버지들은 눈이 안 보이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막 돌아다녀봐. 코로나 다 옮기고 다니지.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잘 따져. 이제 따른다. 을이 물건 내놓을 수 있냐 없냐 두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밑에 봐. 1번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 있지? 둘째는 봐. 둘째는 목적물 반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두 경우를 따져서 여기 봐. 갑이 을에게 건물 내놓으시오 했을 때 이 사람이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을이 병이 불법 점유자가 목적물을 부부싸움 하다가 홀라당 멸실시킨 경우가 있어. 그래서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불가능한 경우를 해버려. 2번 목적물 반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경우. 자, 점유자의 책임 없느니요 있느냐? 있는 동그라미 쳐.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되면 선의의 선 동그라미 쳐. 선의의 선. 자주점유자는 자 동그라미. 아까 자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그러지. 자, 동그라미 쳐. 선자는 현존 이익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병이, 자 여기 봐.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샀을 때는 내가 소유자다라는 의식이 있겠어 없겠어? 자주점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못 내놓겠다 버틸 수는 없는데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알았지? 이 사람을 따른다. 선의점유자. 본권이 없지만 있다고 확신하고 있잖아. 이 사람을 선의점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목적물을 관리하다가 잘못해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는 것이야. 그런 경우에는 온팍 뒤집어 씌워야 돼. 책임을 조금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모든 책임이 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라. 여기보다 선자 책임은 다 뒤집어 써.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그리고 선자가 아닌 기타는 온팍 다 손해배상해야 돼. 온팍. 따라하면 선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선자가 좋아, 선자 아닌 사람이 좋아. 그래 선자 책임만 현존 이익이고 기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이렇게 해결해버려. 자, 여러분 선자 책임은 손해 전부여 현존 이익이야. 선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자가 아닌 선의의 타주 점유자다. 손해 전부. 선의 점유자가 아닌 악의 점유자다. 손해 전부. 이렇게. 따라서 선자 아닌 나머지는 현존 이익이야. 손해 전부야. 이렇게 해결했어. 두 번째는 봐. 갑이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을이 목적물 반환이 가능해. 그럼 이제 목적물 내놓아야 되겠지. 아셨나? 그럼 목적물 봐라. 이 병은 을로부터 건물을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건물을 사서, 자기가 사서 건물을 사서 이사했어. 그러면 건물 산 사람은 그 집들이도 해야 돼. 그대로 해놓고 깨끗이 수선해서 자기 물건이 닦고 조이고. 그래서 병이 깨끗이 수선해서 부엌도 개량하고 가족들 다 오라고 해서 집들이까지 했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내놓아야 돼 지금. 그럼 내놓을 때 이 병이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비용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내놓으면서 비용만큼은 선의하게 할 것 없이 받아 내자는 거야. 비용만큼은. 그래서 그것이 양가로 2번.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소유자와 불법 점유자와의 관계. 1번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 가능할 때 생기는 문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물건 내놓으면서 양가로 2번 비용은 받을 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공부를 할 때. 자, 양가로 2번 읽어본다. 양가로 2번. 선의하게 구별 없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은 선약의 구별에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 그래, 비누는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여러분들 비누는 유치권이다. 1번 선의 점유자는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모든 필요비야 통상의 필요비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택이요 회복자의 선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 나오면 앞으로 항상 물음표 해놔야 돼.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선택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요? 근데 유익비는 항상 회복자 선택이라 그래요. 유회선 이렇게 동그라미 쳐. 유회선.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유점선 그러면 틀려. 그래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고 필요비는 수선비야. 수선비.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내놓으실 수 있다. 근데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비용이거든. 그래서 유익비는 당장 소유자가 유익비 내놓으시오 그러면 소유자가 상환해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유익비는 소유자, 회복자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한 몇 개월 상환 기간 좀 허용해 주시오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읽어본다. 유익비는 법원이 사관 기간을 뭐 할 수 있어? 허여가 뭐냐면 허용하여 여유를 준다 그런 뜻이야. 허여 동그라미 허자 동그라미 여자 동그라미 쳐. 그럼 각각 다른 용어니까. 그러면 법원이 허여해 줄 수 있는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는 것은 필요비도 유익비만. 필요비는 안 돼. 그거 몇 푼 안 되는 놈은 걸 또 허용해 주면 말이 되겠어 그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봐. 여기는 봐. 갑과 불법 점유자의 사이에서는 갑과 병 사이에서는 계약의 시방 존재한 거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거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지? 만약에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고 여기가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거기 봐. 양가로 동그라미 4번. 계약관계 예컨대 임대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청구해. 계약 맺은 사람에게만 청구해. 계약 맺은 사람에게만 청구하고 203조는 그 적용이 없다. 그래서 이거 외워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외워놔야 되는 우측 하단에 중간에 임차인은 여기를 한번 봐. 중간에 끝에 중간에 맨 밑에 거기에 임차인의 상환 청구 맨 끝에 있나? 거기 끝에 중간에 한번 읽어본다. 임차인은 시작. 제 몇 조에 따라 요 말이 제일 중요해. 203조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면 X 해줘야 돼. 지금 여러분들 임대차는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투입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면 계약의 법이론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고 여기는 시방 갑과 병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었어? 체결되지 않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3조가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여기가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라는 계약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보다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이렇게.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지금 이 건물을 갑이 을에게 임대해 주어서 을이 임대차 계약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 중에 여기서 소유자가 경매로 바뀌어져. 경매로. 그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내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으니 그 비용 내놓으셔 할 수. 임대차는 맺은 사에게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비용 내놓으셔 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병과 갑에게는 계약이 맺은 적이 없어.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소유자와 불법 점유자의 관계가 그냥 적용해서 불법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든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비용 내놓으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누구에게나 맺은 자에게만 따라서 여러분 외워버려.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이렇게 하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다 해야 돼 이렇게. 어디 문제를 한번 보자. 확인학습.
임대차에 가서 자 260페이지 판례집 260페이지 판례집 260페이지 거기 보면 260페이지 보면 맨 위에 626조 한번 읽어본다. 626조 1항 임차인이 시작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누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시작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여기 봐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만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 어디든지. 자 밑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를 봐. 갑은 밑에 문제. 갑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을 받고 임대해 주었다.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은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옳은 거. 자, 6번으로 가. 6번 쭉. 만약 임대인 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그 후 X 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병, X 건물 내놓으라고 하는 병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제 203조에 의해서 비용 내놓으시 할 수 있다 하면 이런 질문 나오면 틀렸다 하라고 이렇게.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예상하고 가야 돼. 따라서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앞에 있는 626조에 따라서 해결해야 돼. 626. 그래 626조에 따라 해결하는 거지 203조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어? 뭔 얘기인지? 그러면 다시 57페이지로 간다. 보충교재. 이렇게 해서 자 정리.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소유물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물 내놓으시오 할 때 소유물 반환 청구했을 때 물건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물건 내놓으면서 여기서 이 병이 여기서 매수해서 이 땅을 매수해서 10년간 토지를 경작해서 복분자를 심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20억이 났어. 지금 병이 경작한 땅은 자기 땅이요, 갑의 땅이요? 갑의 땅. 근데 갑이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야. 내놓아야 된다고 그랬어. 내놓으면서 그동안에 여기서 과실을 수취했단 말이야. 그럼 복분자를 경작해서 20억 벌었다면 그래도 반씩 나눠야 돼. 싹 내놓아야 돼. 어찌해야 돼? 다시 한번. 소유자는 물부손.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하잖아 지금. 네가 사용했던 부당이득 내놓으시 이렇게 한다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해 지금. 그럼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때는 이 사람이 본권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 사람이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었으니까 과실을 수취해서 이 사람은 과실 20억 수취해서 소유자라고 믿었어. 20억 나왔으면 통장에다 저금했겠어? 술 먹었겠어? 저금한 놈도 있지만 복권 사고 별짓 다 써버렸다고 이렇게. 돈 많으니까 마누라만 주어? 여자친구도 주어? 어?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썼을 테니까 그 사용이익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어디로 가서 저수지로 목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서 선의 점유자라면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내놓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따라서 선부 없다. 그것이 1번으로 가.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1번의 양가로 1번.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1번 오른쪽에다가 선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부 없다.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으면 반환해야지.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되고, 여기 아니 다시 한다. 소유자는 우리 무효등기 이럴 때 처리했잖아. 따라서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권법은. 그럼 물건 내놓으셔 했을 때 을은 물건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지금까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 없다. 사실 선부 없다. 이해하셔?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럼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고 선의인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질 필요 있어. 그래서 따라서 선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선의 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 져야 돼. 그러면 다시 여러분 회복자에다 몇 줄을 그죠? 회복자 위에 제목에 회복자. 회복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걸 놓치면 안 돼. 회복자에다가 이렇게 써. 소유자는 이렇게 써버리자. 무단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자랑 같아.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었어? 그렇죠. 물부손이 있다 이렇게 알면 해결이 돼.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다고? 물권적 청구권. 물부손이 있다 이렇게 써봐. 물이 뭐요? 물건 내놓으셔. 부는 손은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불법 점유자에게 물부손 행사할 때 물건을 일단 내놓아야 돼. 근데 내놓으면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기는데 선의 점유자는 반환할 필요 없다. 따라서 선부 없다. 선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사실 선부 없고 선불이 있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는 선부 없고 선불이 있고. 두 번째는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비용을 투입했어. 그럼 비용을 투입한 사람은 선의하게 할 것 없이 내놓으셔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른다. 비누는 유치권이다. 비누는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 그래서 목적물 내놓으라고 할 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여러분들 비누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내놓으셔 할 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 못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멸실시켰을 때는. 그러면 따라서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이다. 이해하셨지? 이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고 한 문제가 꼭 나와 이게.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셔. 55페이지에 6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선의 점유자 나오지? 선 동그라미 부 동그라미 선부 없다. 없다고 그랬어. 2번에다가 선의 점유자 선 동그라미 오른쪽에 불 동그라미 선불 있다. 동그라미 쳐. 다시 한번 선부 없고 선불 있고. 2번 비용상환 청구가 나오지? 비 동그라미 쳐놓고 누 동그라미 쳐놓고 내어버려. 비누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을 만들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었을 때 선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외운다.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만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다 맞춰버려. 소유자가 그냥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물부손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돼. 그리고 할 때에 점유자의 대응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없이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점유자의 회복자가 어떤 데 나오는지 모르면 안 된다고. 따라 무효취소 해제시. 해제 생겨. 무효취소 해제시. 그러면 소유자는 무효취소 해제시에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한다고. 물건만 내놓으라고 그래. 부당이득도 내놓으라고 그래. 그리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묻는다고 이렇게. 물부손 있다. 그때 다시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누 있고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이다. 그렇게 하나 외워놓으면 딱 한 문제 맞춰. 자, 5분간 휴식.